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울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락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아니다, 상승할 거다라는 기사들 또한 물론 존재를 하는데요. 과연 객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자, 부동산 하락론자,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크게 4개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저금리였는데 그게 이제 상승이라 이제 금리 상승이 되면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다라고 그 근거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이제 양적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풀렸는데 시중에 이제 양적 완화로 된 게 이제 앞으로는 축소해 나갈 거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이 많이 흐름이 사라지게 돼서 부동산 가치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거품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자도 많지 않다. 호가만 높을 뿐 매도 우위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위기는 항상 존재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동반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공급 부족이었는데 3기 신도시 공급하면은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부분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사실 확인하면 금리 상승으로 이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격 상승이 시작되는 2025년, 가격 상승폭이 컸던 28년도에도 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냐면 그때 기준금리는 1.5% 내외였습니다. 자,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서 지금 1%죠. 그런데 한창 상승하고 상승폭이 컸던 연도수를 봐도 그때 기준금리는 1.75%고 그 당시에도 뭘 얘기했냐면 1.75%도 저금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다, 이 논리적인 요소가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자, 2018년 이후에 금리가 하락해서 0.5%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큰 건 맞습니다. 왜냐? 자산 가치가,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뭔가를 빌려도 부담감이 많이 적으니까 그 부분이 자산 늘리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1%예요. 그리고 금리 영향이 이 부분이 좀 뒤에 가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얘기가 맞는데요. 현재 기준도 저금리고 설사 한두 번 정도 더 올라간다 해도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기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심리적인 이제 하락 추세일 뿐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적 완화 축소로 하락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예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풉니다, 시중에.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투자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많이 매수를 하다 보니 자산 가치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보면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장적 완화를 할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완화가 될 만하면 다시 또 코로나가 터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이 양적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설사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부동산 자체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부동산 자체로 흐르는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급 토지 보상금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그 금액 자체로 주인들은 바로 부동산으로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다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쪽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재투자를 한다는 점이죠.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은, 부동산 자체로 흐르는 유동성은 오히려 더욱 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 축소로 하락한다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그리고 너무 올라서 앞으로는 거래가 실종이다. 네, 지금 이 얘기는요, 제가 매년 들었어요. 매년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항상 거래가 실종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똑같은 레파토리 자체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현재가 거래가 실종된 이유가 너무 올라서,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죠. 하지만
더 정확한 내용은 대출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대출 규제를 했고 그리고 증세, 금리도 인상이 되고 또 증세, 세금을 더 부과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정책 결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거래가 실종이 됐다라는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대출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갭 투자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대출 없이 실제 현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증세로 인한 부담,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다들 그만큼 다른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그에 따른 대책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다 전가,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전가를 해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경제 위기와 3기 신도시 공급으로 하락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경제 위기 가능성이 일단 낮을 뿐더러 항상 존재했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되 이게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주목하시면 됩니다. 설사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앞에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아까 금리 인상 부분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리고 양적 완화, 이 두 가지가 양적 완화 두 가지가 동반이 되려면요. 경제 위기가 되면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되고 양적 더 완화가 되는데, 경제 위기가 오히려 심해진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완화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됐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됐을 때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틀린 논리가, 위기가 되면 금리는 하락하게 될 거고요. 양적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에 또 다른 그 경제 위기에 맞춘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에 따라서 부동산이 하락한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뒤에 바로 있지만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3기 신도시 그래요. 공급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게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자, 현재의 3기 신도시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관심도가 가장 높은 서울 중심지와 가까울까요?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급, 정부는 얘기를 합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 내지는 2026년부터 이제 입주를 하게끔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 상황을 한번 놓고 볼까요? 자, 토지보상금도 원래 올해까지 대부분 지금 이쪽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나가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딜레이되고 연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계획했던 2025년이나 26년에 공급했다는 내용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서울이 주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오늘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드릴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세미나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째, 공급이 부족합니다. 서울은 특히. 자, 왜 그러냐? 예전부터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리고 그 정점이 2022년과 23년이 역대급으로 공급이 낮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급이 많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비해서 물량이 많이 부족해요. 그 소리는 곧 기존에 있는 주택들까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에 중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뿐이에요. 실제로. 왜냐? 서울 자체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도 있겠지만 지저분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신도시처럼 뭔가를 이제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꾸려면은 공급 물량을 늘리려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찾는데 찾는 것 대비해서 부동산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공급 부족은 집값 급등을 그래서 야기시키는 거예요. 물량 부족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 곧 시장의 불안을 초래를 하고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야기시킨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유동성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예정이 50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중에 약 80% 정도 되는 36조에서 39조 정도가 원래 3기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예정이고 이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집행이 안 됐죠. 그러면 내년인 2022년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토지 보상금이 또 많이 늘겠죠. 그만큼 부동산으로 흐르는 유동성 자체가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장금 그래서 내년 토지 보상금 역시 역대급일 거고 이걸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 현금이 많아지니까 현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재투자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금리입니다. 자, 현재 금리는 1%예요. 원래 0.5%에서 두 번 인상을 해서 1%가 됐죠. 현재 상승해서 상승 기조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를 했죠. 한두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저금리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올라더라도 1.5% 내외일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금리에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을 봤더니 금리 2% 이내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였다라는 점이에요. 금리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금리가 2%대로 가게 되면 분명히 금리에 의한 부동산 하락 추세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1%입니다. 그리고 한두 차례 정도 더 연장이 된다 해도 아직까지는 저금리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향은 받지만 이게 계속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이 금리에 대한 부동산이 하락할 거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금리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을 꼭 알고 유념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기타 변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 자,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투자하지 마라, 사지 마라라고 했던 것들이 자, 이제 서울 자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서울에 공급할게. 앞으로 새롭게 바꿀 거야, 개발할 거야.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올라가고 매년마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재개발을 매년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할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7월 이후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상승하고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전가된 게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풀리는 게 올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동안 2년에서 4년 동안 전세가를 못 올렸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게 되거나 아니면 상승할 부분을 월세로 돌리겠죠.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 줄어들거나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식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량이 부족하고요. 유동성은 증가하고 또 전세 시장은 불안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은 놓고 봐도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파트는 이제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서 좀 주춤하나 다시 반등할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치가 높은 곳들, 역세권이나 대단지들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급이 지금 목적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가치는 상승폭이 커질 거라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혹시나 소액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신다면 분명히 현재 대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되는 상승도 하락도 없지만 변화를 중심으로 그런 곳들을 미리 선점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분들은 자산을 늘리고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